안녕하세요. 반려동물이 평생 건강한 피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평생피부과 동물병원 박원장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강아지 사마귀와 관련된 영상을 촬영하면서 에센셜 오일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조만간 올리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그것에 관련된 영상입니다. 반려동물 아로마 테라피 소개와 에센셜 오일 사용법. 먼저 저는 아이텍 국제 아로마 테라피스트로 우리나라에서 아로마 테라피를 강의하는 단체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많은 단체의 과정 중에서 이 아이텍은 굉장히 타이트한 방식으로 강의를 하는 그런 곳으로 제가 1년 반 가까이 과정을 겪으면서 이 아로마 테라피 자격증을 취득하였습니다. 먼저 아로마 테라피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면, 아로마 테라피는 아로마와 테라피의 합성어로 향기로서 어떤 심리적인 문제나 몸의 증상을 치료하는 것을 아로마 테라피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래전부터 아로마 테라피의 원료인 에센셜 오일을 사용했는데, 과거 고대 이집트에서 미이라를 만드는 과정에서 몰약과 유황을 사용했는데, 이러한 약들은 시신이 썩지 않게 방부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것을 고대 이집트에서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에센셜 오일을 사용한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예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서 동방 박사가 예물을 가지고 찾아가는데, 그때 예물이 황금, 유황, 몰약입니다. 여기서 유황은 에센셜 오일 프랑켄센스로 추산시 진정 그리고 면역을 촉진하는 작용을 가지고 있고, 또 몰약 같은 경우는 자궁염증 예방 그리고 진통, 조직 회복, 이런 기능으로 산모가 몸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되는 그런 에센셜 오일들입니다. 이런 식으로 과거에는 오늘날 같이 아로마 테라피가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되지는 않았지만, 에센셜 오일이 어떤 효능을 갖고 있다는 것을 사람들은 경험적으로 알고 있었고 또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사용되던 에센셜 오일이 오랜 동안 향수의 원료로 사용되다가 본격적으로 다양한 치유 효과를 얻기 위한 아로마 테라피로 사용된 것은 이 르네 모리스 가테포세, 이 프랑스 화학자가 본격적으로 연구를 시작하면서입니다. 이 화학자가 실험 중에 불이 나서 손에 화상을 입었는데, 급한 마음에 바로 옆에 있던 라벤더 원액에 손을 담그게 됩니다. 그렇게 화상을 입은 손을 라벤더 오일에 담갔다가 꺼냈더니 치유 과정이 훨씬 더 빨리 단축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가트포세가 에센셜 오일들이 어떤 다양한 치유 능력이 있구나, 그거 갖다가 직감하고서 다양한 실험을 하게 되고, 그 이후로 에센셜 오일을 이용한 아로마 테라피가 발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아로마 테라피에 사용되는 재료로는 라벤더, 티트리, 로즈, 페퍼민트, 이런 에센셜 오일과 에센셜 오일을 희석해서 사용하는 호바 오일이나 포도씨 오일, 이런 캐리 오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에센셜 오일에 대해서 살펴보면, 에센셜 오일은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식물들로부터 축출하게 됩니다. 가장 많이 사용하는 라벤더를 비롯해서 제라늄, 로즈, 스윗 오렌지,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강아지들 피부에 문제가 있을 때 많이 쓰는 카모마일 점원이나 티트리, 이런 다양한 식물들로부터 에센셜 오일을 추출해서 사용하는데, 에센셜 오일을 추출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인 방법이 증류법으로 원료가 되는 식물을 증류통에 넣고 스팀이나 물로 찌게 됩니다. 그러면 이 뜨거운 수증기에 식물에 포함되어 있던 에센셜 오일들이 녹아서 나오게 되고, 이것을 냉각수가 있는 통을 통과하게 되면 여기에 지나가던 뜨거운 수증기가 냉각이 되면서, 이런 방식으로 위에는 에센셜 오일이 모이고 그리고 밑에는 프로로 워터가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요 위에 뜬 기름 성분의 에센셜 오일을 분리해서 우리가 다양한 아로마 테라피에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증류를 하게 되면 그 오일의 추출량이, 라벤더 같은 경우는 100kg을 사용하게 되면 에센셜 오일은 0.8에서 1.6,
그리고 제라늄은 0.1에서 0.5kg 정도가 생산됩니다. 그에 반해서 장미꽃은 100kg을 증류하게 되면 겨우 50g밖에 생산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원료에 비해서 생산량이 적어서 가격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가령 노이몬트사에서 생산 판매하고 있는 로즈 오토 유기농 에센셜 오일 같은 경우는 지금 요 오일이 요건데 지금 요 안에 보면 요만큼 들어 있습니다. 이 양이 1ml인데 요거 가격을 보시면 99,000원입니다. 보통 1ml에 에센셜 오일이 한 20방울, 근데 사실은 20방울이 안 되고 한 17, 18방울 되는데 이 18방울에 99,000원이라 합니다. 이 로즈 오일은 여성분들의 갱년기나 그럴 때 몸의 상태를 회복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지만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쉽게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오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산된 에센셜 오일은 굉장히 다양한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에센셜 오일 중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에센셜 오일이 라벤더 오일인데 이 라벤더 오일을 분석하면 성분이 굉장히 많은 성분들이 포함되어 있고 이러한 성분들을 사용했을 때 몸에서 여기 나열된 것 같이 다양한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많이 사용하는 티트리 경우에도 다양한 성분이 포함되어 있고 여기 나열된 것처럼 살균이나 살진균 그리고 상처 회복 그리고 항바이러스, 항염 이런 효과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효과들을 봐서 강아지의 상태에 따라서 에센셜 오일을 선택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에센셜 오일을 사용하려면 에센셜 오일의 특성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 먼저 좀 전에 본 것처럼 많은 양의 식물을 증류해서 에센셜 오일은 농축된 거기 때문에 굉장히 고농도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고농도를 바로 사용했을 때는 트러블이 생기기 때문에 그냥 원액을 사용하지 않고 다양한 방식으로 희석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에센셜 오일은 휘발성이 있어서 그냥 종이 같은 곳에 방울을 떨어뜨리게 되면 시간이 지나면서 휘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특성 때문에 향수로도 많이 사용합니다. 다음으로 지용성이기 때문에 사용할 때 기름 성분에 희석해서 사용하게 되고요. 다음으로 기름 성분이기 때문에 산화하게 됩니다. 그래서 에센셜 오일은 꼭 냉장고에 보관해서 사용하는 것이 이 산화가 되는 속도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에센셜 오일이 다양한 신체적인 또 심리적인 부분에 활용할 수 있는데 사용하기 전에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할 주의사항들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이 에센셜 오일을 어떤 질병을 치료하기 위한 테라피용으로 사용할 때는 거기에 맞는 등급의 오일을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주변에 보면 많은 제품들, 화장품이나 샴푸나 그런 것에서 라벤더 향이 나고 또 그런 제품에는 아로마 제품이라고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시면 G마켓에서 라벤더 에센셜 오일을 검색해 보면 10ml에 8,300원 정도 합니다. 그에 반해서 천연 제품 재료를 판매하는 사이트로 오일공구라는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에서는 라벤더 오일 10ml를 3,900원에 구입할 수 있습니다. 이런 가격에 판매하는 라벤더 오일이 있는 반면 또 좀 퀄리티가 어느 정도 괜찮다고 평가받는 앱솔루트라는 아로마 오일이 있는데 이 라벤더 오일 같은 경우는 가격이 23,000원 정도 합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독일에서 생산 판매하고 있는 이 노이몬트라는 라벤더 오일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 오일 같은 경우는 10ml에 30,000원이나 합니다. 보신 것처럼 10ml 라벤더 오일의 가격이 어떤 제품은 3,900원 또 어떤 제품은 30,000원이나 합니다. 이렇게 같은 라벤더 오일이라고 해서 똑같은 에센셜 오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개 아토피나 피부염이 있을 때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게 이 카모마일 전문 오일인데, 이 오일이고, 이거는 앱솔루트 아로마 제품 같은 경우는 14만 원이 납니다. 10ml에 14만 원을 하게 되면 이 정도의 가격은 일반적으로 쉽게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에센셜 오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강아지들의 피부 상태를 개선하기 위해서 이런 제품을 사용하고 있고, 제가 반려동물을 상담하고 그리고 강아지에 맞는 에센셜 오일을 브랜딩해서 추천을 하다 보면 보호자분들은 다른 곳에서 아로마 제품을 구입해서 쓰고 있다고 제가 권하는 제품을 마다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 제가 브랜딩 해주는 이런 에센셜 오일과 그쪽에서 브랜딩하는 에센셜 오일이 같을 수가 없는데, 어쨌든 보호자분들은 그렇게 선택을 했다고 하니까 그러려니 하지만 에센셜 오일의 품질이 다르면 효과도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로마 테라피를 하려고 하면 좀 전에 본 것처럼 3,000원짜리 라벤더 오일을 사용하거나 그래서는 테라피적인 효과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퀄리티가 좋은 에센셜 오일을 구입해서 아로마 테라피용으로 사용해야 되고요. 그리고 에센셜 오일은 굉장히 고농도이기 때문에 원액을 피부에 바르면 안 됩니다. 그래서 다양한 방식으로 꼭 희석해서 사용해야 되고, 다만 라벤더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화상을 입었을 때 그때 원액을 바르면 치유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또 모기에 물렸을 때도 발라주면 가려움증이 완화되는 속도가 빠릅니다. 또 티트리 같은 경우도 무좀에는 원액을 발랐을 때 무좀이 개선되는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외에는 에센셜 오일은 항상 희석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에센셜 오일은 굉장히 다양한 성분이 농축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먹는 방식으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어떤 에센셜 오일 회사에서는 그거를 저농도로 해서 먹는 그런 제품으로 판매하기도 하는데, 에센셜 오일을 섭취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생각한다면 에센셜 오일은 먹는 방식으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고양이는 에센셜 오일에 예민하기 때문에 고양이가 있는 곳에서는 에센셜 오일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에센셜 오일마다 사람이나 반려동물의 반응은 다 틀립니다. 따라서 사용하기 전에 피부의 민감도를 테스트한 다음에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람 같은 경우는 에센셜 오일을 캐리어 오일에 블렌딩한 다음에 손목이나 이런 것에 살짝 발라서 트러블이 있는지 확인하고서 전신적으로 사용할지 말지를 판단하는데, 반려동물은 이게 쉽지 않기 때문에 저농도로 희석해서 잠깐 사용해보고 아이의 반응을 보고서 계속 사용할지 말지를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 주의사항을 염두에 두고서 에센셜 오일을 사용하게 되는데, 에센셜 오일을 사용하는 방법은 먼저 방향법으로 이런 오일 버너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런 오일 버너는 가열하는 수단으로 티라이트를 사용하게 되는데, 티라이트도 이 제품 같이 파라핀 왁스로 만들어진 제품들이 있습니다. 이런 파라핀 왁스는 석유 제품이기 때문에 호흡기에 그다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파라핀 왁스로 만들어진 티라이트는 사용하지 말고 이 제품 같이 소유 왁스로 만들어진 제품들이 있습니다. 이런 제품을 사용해서 오일 버너를 이용하는 게 좋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매번 티라이트를 사용하는 것이 번거롭기 때문에 이런 초음파를 이용해서 발향을 시켜주는 제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도 여러 가지 제품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 제품이 좋아서 최근에는 이 제품을 사용하고 있고, 혹시 이 제품에 관심 있는 분들을 위해서 이 영상의 하단에 제품을 링크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목적에 따라서 오일의 종류를 달리 블렌딩해서 사용하는데, 그때 사용하는 오일 종류도 이런 디퓨저 제품을 판매하는 사이트 홈페이지에 보면 브랜딩한 에센셜 오일을 구입할 수 있으니까 용도에 따라서 구입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호흡기가 민감한 반려견의 경우 이 농도가 높으면 오히려 애들이 구역질 한다거나 그런 반응을 보일 수 있으니까
옅은 농도로 사용하고 그리고 수시로 환기를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양이가 있는 곳에서 이런 디퓨저를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다음으로 마사지하는 방식으로 사용할 수가 있는데 이때는 캐리어 오일 5ml와 에센셜 오일 한 방울 정도의 비율로 희석해서 사용하면 되고 전신적으로 사용하기 전에 알러지가 있는지 부분적으로 발라본 다음에 아예 피부 트러블이 없으면 전신적인 마사지를 실행하면 됩니다. 그리고 지난번 사마귀 관리에 도움이 되는 에센셜 오일을 소개해 드렸는데 이렇게 전신적인 부분이 아니라 국수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이러한 오일을 캐리어 오일인 호호바 오일 5ml에 에센셜 오일 4방울 정도를 희석해서 그 사마귀 부분만 아침 저녁으로 마사지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 병원에서는 강아지 피부병이나 아토피에 가장 많이 권해드리고 있는 게 이 이벽인데 이때는 강아지의 피부에 따라서 에센셜 오일을 브랜딩해서 이벽을 할 것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아지의 피부에 따라서 어떤 에센셜 오일을 선택하면 좋을지에 대해서는 저희 책 개피부병 자연치유로 낫는다 이 책을 보시면 아로마 테라피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과 함께 각 상황에 따라서 어떤 에센셜 오일을 선택하면 되는지 안내하고 있으니까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강아지마다 에센셜 오일에 대한 반응은 다 틀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알러지 검사를 했을 때 이렇게 식물에 굉장히 예민한 반응을 보이는 그런 반려견들이 있습니다. 이런 개들은 기본적으로 다양한 식물에 대해서 예민한 반응을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아로마 테라피도 식물에서 축출한 그런 성분이어서 아로마 테라피를 적용했을 때 피부 발적이나 가려움증이 더 심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반려견에게는 이런 아로마 테라피를 적용하지 않는 것이 더 도움이 됩니다. 이 다양한 에센셜 오일을 이용하는 아로마 테라피는 반려견의 건강을 위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강아지마다 체질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취사 선택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오늘은 반려견 아로마 테라피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또 다음에 반려견의 건강에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